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저희가 중국 주식시장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개별 기업 이슈들이 몇 개 있어서 오늘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이 상탄커지, 센스타임의 IPO 연기 소식과 우시바이오의 급락 소식이 좀 시장에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아마 그 중국의 바이오 쪽을 투자하신 분들은 아주 거의 멘붕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 대표주였던 이제 우시바이오로직하고 이제 중국 이름으로는 그 야오밍 캉드지만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고 그러면, 그리고 SMIC도 거의 한 6% 가까이 주가가 떨어졌는데 이유는 바로 미국 재무부하고 상무부였습니다. 미국발 소식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재무부가 그 중국을 제재하는 여러 가지 그 조치가 있는데요. 이 군사산업 복합기업 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걸리면은 이게 이제 제재가 들어가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 관련돼서도 이제 걸리면은 제재가 들어가는데, 지금 센스타임 같은 경우는 안면 인식 기술 이거 갖고서 이제 중국이 신장 위구르인들의 얼굴을 인식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제재가 들어가는 바람에 이게 IPO가 중단이 됐고, 그 다음에 미국 상무부가 아마 오늘일 것 같은데 바이오텍 관련되는 회사 24개 기업을 요걸 제재하겠다. 네. 그래서 이게 들어갔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다뤘습니다. SMIC에 대해서 이게 EUV 장비 말고 조금 더 이제 그레이드가 낮은 이제 DUV 장비도 제재를 할 수 있다. 네네. 이게 미국의 국회에서 이제 이미 의결을 했는데 요 두 가지 뉴스가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문제가 됐고요. 이게 사실 미국 상장된 종목이라면 미국의 이런 제재가 직접 타격을 받겠지만 이 기업들은 홍콩 상장됐기 때문에 좀 피해갈 수 있지 않나 생각했는데 굉장히 영향을 받았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무슨 의미냐 그러면, 지금 그 홍콩에 상장되어 있으면 미국계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아, 외국인 투자 가능하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네. 지금 재무부 제재를 받으면 미국의 연기금, 그다음에 미국의 투자가들은 요 제재된 회사를 사게 되면 그것은 심하게 감옥 가는 거죠. 이게 살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돼버리니까. 갖고 네. 있으면 이걸 다 팔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매물이 쏟아지는 거죠. 그게 이제 이유고. 그래서 중국이 지금 제재를 받고 있는 거를 보면 이게 지금 미국이 4종 세트를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수출, 수입, 투자, 금융 네 군데를 이걸 제재를 하는데, 요걸 제재하는 부서가 다 달라요. 상무부가 있고, 이제 국방부가 있고, 재무부가 있고.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느끼는 것은, 아마 어젠가 보면 그 DJI라고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드론 회사를 또 제재를 한다. 네. 그게 나왔는데, 이것은 이미 작년에 제재가 들어간 아이템이에요. 리스트가 이미 나온. 그렇죠. 네. 근데 그것은 이 부처가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는 상무부, 이번에는 재무부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겹쳐버리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그런 거 나올 때마다 가슴이 덜컹덜컹 하는데, 지금 중국이 제재를 받는 거 4종 세트를 이해를 해야 돼요. 요 기준을 놓고 보면 되는데, 지금 이번에 우시바이오나 SMIC 같은 경우는 첨단 기술에 이게 걸립니다. 그래서 상무부는 이 27개인가 첨단 기술을 지정한 게 있는데, 요건 절대로 중국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네. 요게 걸리면은 이제 모든 수출은 승인 받아라 그러는데 승인 안 해주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번에 센스타임이나 DJI 같은 경우는 금융 제재입니다. 그래서 돈이 못 가게 이제 재무부가 하는 건데, 여기 뭐가 있냐 그러면 군산복합체입니다. 인민해방군하고 관련되는 이 기업의 경우는 요것은 투자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센스타임도 그렇고 DJI도 드론 날리면서 이것이 이제 인권 문제하고도 관련이 되고, 또 이제 국방으로도 그 전용될 수 있는 가능성, 그것 때문에 제재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 센스타임이 이게 IPO를 중지를 했는데, 보면 중국이 놀랍게도 지금 4개의 그 안면 인식 회사가 있어요. 상탄커지부터 해서 E2, 이 광석커지 4개가 있는데, 이 4개가 실력이 어느 정도냐 그러면 뒤에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얼굴이 입장권이다. 지금 중국은 전시회나 이런 데에 표가 없어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그냥 얼굴로 찍고 들어가는 거죠. 네. 그리고 왼쪽에 보는 것이 이제 그 실제 상황인데, 몇 년 전에 범죄를 저지른 친구가 네.
이 콘서트장이 나타났는데 콘서트장에서 안면 인식으로 출입자 체크하다가 네. 이 범죄 수배자라는 걸 알아서 잡아낸 거죠. 정확도도 굉장히 높고. 그렇습니다. 90.1%. 그리고 문제는 길에서도 파악이 됩니다. 네. 길에서도 하웨이가 그 하이크비전이 만든 CCTV에서 이제 캡처가 되면 거기에 하웨이 통신망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게 센스타임의 안면 인식 기능으로 들어가게 되면 에스컬레이터 내려오는 사람들의 얼굴을 인식을 해서 이 사람이 나이가 몇 살, 직업이 뭐 이게 그대로 뜨는 거죠. 거의 이제 이거는 기술력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기술력 보시면은 세계 이 안면 인식 AI 랭킹 1등 센스타임, 2등 E2, 3번 매급이 이게 다 중국 회사입니다. 아. 그래서 미국이나 서방 국가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네. 감시 기술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AI 감시 기술을 제일 많이 수출한 나라가 하웨이 1등, 하이크비전, 하이캉웨이시가 2등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NEC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50, 15, 14 이게 게임이 안 될 정도로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는 중국의 특성이 의외에 이제 이 안면 인식 기술의 세계 최강을 만들었고 이게 이제 결국은 디지털 공산주의를 또 만드는 이유가 되는 것 하죠. 그러니까 그냥 순수한 기술력만 보면 사실 4차 산업혁명의 미래 기술이고 굉장히 매력적인 회사인데 이게 또 좀 이 복잡하게 꼬여 보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중국은 지금 지키면 다 죽는다. 네. 요거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지금 샹둥션 타이산 같은 경우는 입장객 전원의 안면 정보 그대로 이제 갖고 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재미난 게 광둥성 동광 같은 데는 공공 화장실에서 화장지 훔쳐가면 그거 네. 안면 인식으로 다 잡아냅니다. 이건 제가 상하이에서도 본 적이 있어요. 아. 뭐 이런 식으로 이걸 실제적으로 쓰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안면 인식으로 이 결제를 하는 거는 네. 알리바바의 마윈이 맨 먼저 시연을 했었어요. 맨 아래 차트에서 보시는 거. 네. 그래서 이게 안면 인식이라는 게 정부 업무, 출입국 심사, 군사, 국방, 건강관리, 금융, 소비자 가전, 보안 뭐 모든 분야에 다 사용될 수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문제가 됐고 그래서 지금 요거 센스타임은 상무부가 요게 바로 소수민족 위구르족을 감시하는데 이 안면인식 기술이 쓰였다. 그래서 상무부가 제재를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센스타임의 부품이나 장비나 소재나 이걸 제공하는 회사는 상무부 허가를 받아야 돼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센스타임 자체 영업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상장을 중지를 시켰냐 그러면 마찬가지로 SMIC가 장비를 이제 못 사게 되면 반도체를 못 만들고 하웨이가 마찬가지로 반도체를 못 가지면은 장사가 안 되듯이 센스타임도 이게 부품을 만약에 미국에서 갖고 오는 것들 못 갖고 오게 된다. 이렇게 되면 영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IP를 중지시키는 거예요. 그럼 자칫하면 뭐 성급한 얘기겠지만 화웨이처럼 이 핸드폰 못 만든 상황처럼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그게 중요한 이유죠. 예.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었고 우시바이오도 보면 이제 같은 회사가 홍콩에서는 우시바이오로 E69로 돼 있고요. 본토에서는 60329 그 야오밍 캉던데 어제 보면 주가가 다 이제 펄은 짱대 폭락이 나오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문제인데 이것은 무슨 문제냐 그러면 첨단 기술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이게 보면 전체 매출 비중에서 보면은 미국 연구소 비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시바이오는 이 임상 실험을 대행해 주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전 세계로부터 수주를 받기 때문에 요게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수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뭐 관련되는 정보라는 임상 정보라는 게 유전자 정보도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미국인의 유전자 정보가 중국으로 그대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그런 걸 받았을 그렇죠. 때. 그래서 그런 이유가 지금 있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기업은 우시앱텍, 우시바이오로 해가지고 국내 투자자가 가장 많이 투자하는 중국 주식 중에도 뭐 상당한 리스트에 뽑히는 종목인데, 그리고 우리나라 비교했을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이 셀트리온처럼 그쪽 분야에 있어서 똑같다고 봐야 되는 예, 중국의 탑 회사라고 그렇죠. 되게 많이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이 기업이 갑자기 또 그래서 큰 이것은 하락을. 바로 이제 매출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주가가 하한가 근처까지 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드론에서 1등하는 DJI가 요건 재무부의 제재를 받았어요. 그래서 네. 우선 재무부가 군산복합체인 경우는 요거 제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것뿐만 아니라 광석커지, 윈총커지, 소위 말하는 이제 이 안면 인식, 그다음에 슈퍼컴퓨터, 그다음에 클라우딩 컴퓨터, 요것도 합쳐가지고 8개 회사를 제재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근본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중국의 그 제재 받는 것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같은 것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수출 제재, 수입 제재, 투자 제재, 금융 제재 이 네 가지를 4종 세트를 이해를 해야 최근에 나타난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수출 제재는 상무부가 하는 겁니다. 엔티티 리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두 가지가 해당해요. 첫 번째는 첨단 기술이거나 미국이 절대로 넘겨줘야 되지 않아야 되는 첨단 기술. 그 다음에 인민해방군 관련되는 기술은 엔티티 리스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상무부가 이게 예를 들면 센스타임이나 그 CCTV나 하이크비전 그리고 DJI 같은 회사가 여기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또 보면은 슈퍼컴퓨터 회사들, 중국 슈관 같은 회사들도 여기 제재 리스트에 들어갔고요. 네. 그 다음에 수입 제재는 이 국방부에 이게 그 NDAA 요 조항에 의해서 하는 건데 중국산 통신 장비 이거 수입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웨이가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고요. 네. 그리고 투자를 제재하는 게 요게 최근에 지금 문제가 된 건데 요것은 이제 국무부가 그 상무부가 제재를 들어가는 건데요. 프리마법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5G, 6G 같은 경우는 국방수권법에 의해서 걸리는데 이게 지금 클린 네트워크에 걸립니다. 그래서 클린 서버, 클린 네트워크, 뭐 클린 앱, 클린 스토어 여기에 보면 중국이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텔레콤을 미국에서 상장 폐지하죠. 그리고 틱톡이나 위챗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미국에서 더 이상 영업 못하게 하는 거, 요게 바로 클린 네트워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 제재를 하는 것은 뭐 지난번에 우리 한번 다뤘습니다만은 이 재무부의 리스트에 올라가면 첫 번째 그 미국의 연기금들이 이 주식에 대한 투자를 못합니다. 있는 거 다 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바로 빠지는 이유는 그게 하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대상이 보면은 인민해방군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러면 요것은 다 금융제재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재무부도 규제하고 상무부도 규제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느 게 먼저 나오고 나중에 나오냐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는 나올 때마다 야, 이거 큰일 난 거 아니냐 이렇게 본다는데 그건 아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걸 보면은 이제 지금 군산복합체라고 하는 인민해방군하고 관련되는 기업을 지금 재무부가 59개를 지정을 했고, 그 중에서 7개 회사가 반도체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를 때려잡겠다고 하는 것이 네. 이 핵심이고, 그걸 이제 누가 통제하냐 그러면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 오펙이 요게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그럼 뭘 하고 있냐? 중국도 제가 볼 때는 이게 미국이 이런 거를 하면서 자기네들도 아주 미국하고 똑같은 법을 그대로 만들어요. 이게 어설프게 중국 제재하면서 중국의 법만 만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네. 미국이 ECRA 같은 수출 규제법하고 똑같은 수출 통제법을 만들고 또 이제 프리마법 같은 경우도 외국인 투자 안전 심사법 이런 걸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면 반외국 제재법을 또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미국이 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네는 실효성은 없지만 똑같은 법을 지금 만들어 갖고 이제 들어가고 있고 그러나 뭐니 해도 중요한 것은 바로 반도체인데 네. 지금 반도체 국산화의 목숨을 사실은 겁니다. 미국이 진짜로 규제하는 것은 바로 요건데 보면은 이게 두 가지를 하는데 지원 정책이 있고 세금 우대 정책이 있는데 홍콩, 마카오, 대만을 제외한 다른 나라 기업이 중국에 합법적으로 등록돼 있고 일정한 조건을 맞추면 세금을 확 깎아줄게. 이제 요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기업 소득세를 28나노 이하면은 10년 동안 면세해줄게. 네. 이게 아주 파격적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관세도 마찬가지로 65나노 이하면은 수입하는 장비에 대한 관세를 빵으로 해줄게. 이제 전 세계에 없는 이런 규제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런 걸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반도체 국산화입니다. 지금 국산화가 잘 돼 있다고 하는 것이 패키징 장비가 한 8.6%고 대체적으로 장비가 뭐 3% 미만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정확하게 타켓을 잘하고 있는 거죠. 미국이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확실하게 찌르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고 이걸 피하려고 중국이 반도체 인수를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2015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인수하려고 했다가 실패했고, 그게 바로 칭화윤이 최근에 보도난 네. 그 회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웨스턴 디지털도 했다가 실패했고, 퀄컴까지도 이제 트라이를 했다가 실패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2015년부터 퀄컴, 웨스턴 디지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중국 인수했다 그러면 이거 세상이 확 뒤집어진 거죠. 뭐 자동차랑 비슷하게 같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국산화율이 한 16%밖에 되지 않아서 이게 지금 4차 산업혁명이고 뭐 다 좋지만 이게 안 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조치 때문에 누가 수혜를 보냐 그러면 한국이에요. 그래서 미중이 전쟁하면서 한국의 우지리를 이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2분기도 그렇고 3분기도 그렇고 삼성이 그 반도체에서 인텔을 제끼고 세계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보면 뭐 한국에 아마 몇 달 전만 해도 애널리스트들이 뭐 디램이 오버 서플라이를 무슨 뭐 이게 어렵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반도체 주가 무지하게 좋죠. 그래서 네. 그것이 이제 미중의 전쟁 과정에서 이 수급의 불균형이 이제 생긴 거고 어차피 이거 반도체는 5년, 10년 만에 국산화가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이 있는 한국이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갖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증시에서 미국의 기술 제재 때문에 샥을 받는 것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 이것이 상무부가 제재한 것인지 재무부가 제재한 것인지를 보고서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DJI 같은 경우는 이미 한번 상무부에서 제재했던 것을 재무부가 다시 하는 거다. 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요. SMIC 마찬가지로 상무부가 제재했던 것을 추가적으로 더 강화하는 것이고 새로 하나 들어간 것은 지금 우시앱텍 같은 우시오바이 같은 회사는 지금까지 미국은 바이오텍만 제재를 했다는 거죠. IT만 하드웨어만 체크를 했다가 이번에 바이오로 들어왔다. 전선이 확장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의 영향은 바로 이 매출액이 줄어든다는 거죠. 우시바이오는 미국으로부터 수주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주문을 못 주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주가가 왜 빠지냐 그러면 그 영향이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러나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것이 뭐 센스타임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중국 안에서 영업을 하는 것이지 해외 수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완전히 뭐 회사가 넘어가는 이런 상황은 아니고 또 이런 이미지 센서 같은 경우는 그것이 뭐 5나노짜리, 3나노짜리하고 다르게 그것이 기술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중국 안에서 국산화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는 그런 겁니다. 것까지 확인해 봐야겠네요. 그렇죠. 예. 일단은 지금 헝다 디디 사태 때문에 중국 투자 두렵다는 분이 많으신데 그 상황에서 최근 이런 뉴스가 나오고 특히 국내 투자자가 많은 우시앱텍, 우시바이오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봤을 때 이해하기로는 이런 국방부, 뭐 재무부, 상무부의 리스트에 든 기업들은 투자할 때 좀 유의해야 되고 최근에 좀 더 전선이 확장된 그런 기업에 있어서는 투자할 때 좀 더 고민해봐야 되는. 그렇습니다. 이미 그 IT 하드웨어는 이미 노운 팩터예요. 네. 이미 이건 다 알려진 건데 네. 이번에 SMIC만 특이하게 요것은 EUV 장비에서 DUV까지 더 세게 하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떨어진 거고. 그것도 저희가 이미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지금 하드웨어 쪽은 어느 정도 이미 거의 한 4,500개를 제재가 들어갔기 때문에 다 들어간 거고 대신 바이오 쪽은 네. 이것은 바이오하고 AI 쪽은 이게 처음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중국의 그런 제재는 미국이 끝까지 간다. 또 첨단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지금 중국이 하고 있다는 것 중에서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하고 미국하고 경쟁되는 회사 이것들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제재가 나온다. 그래서 이것은 일과성이 아니기 때문에 네. 투자할 때 당연히 이것은 케어풀리 워치를 해야 되고 네. 대신 IT 하드웨어 쪽의 제재는 네. 이미 충격받았다. 그래서 그것들의 충격은 아마 그렇게 크지 않을 새로운 거고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미 1년, 2년이 넘어갔기 때문에 네. 매출 구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수출 애초부터 안 되고 벌써 2년째 이 원자재가 수입이 안 됐다 그러면 그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있는 상태는 이미 안정화가 됐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그 하드웨어 쪽은 뭐 일시적인 충격이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가 있다. 네. 그리고 바이오하고 이쪽은 계속적으로 케어풀리 워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랜만에 중국 증시 또 개별 종목의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뭐 긍정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저희가 투자한 데 있어서 중요하게 주의 있게 살펴봐야 할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소식 나오면 소장님과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